자, 교재는 120번 컬래버러티브 필터링 유저 베이스트. 자, 120번 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은 템플릿 120 컬래버러티브 필터링 유저 베이스트. 자, 이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교재 잠깐 살펴보면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슬라이드에 넣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여기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렸으니까 한 노트북 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헷갈리실 때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여기다가 똑같은 내용을 갖다 놨고요. 자, 데이터셋은 무비렌즈 데이터셋 가져와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정보 하고 그 영화 아이디하고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별점을 몇 개를 줬냐, 별점을 1개에서 5개 사이로 어떤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어떻게 줬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은 도메인 정보가 필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영화의 장르가 뭐다 뭐 하는 이런 영화 특성 정보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했던 컨텐트 베이스드 필터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영화 아이디하고 제목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그 영화를 어떻게 평가했다,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오히려 심플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것을 그 트레인 테스트 셋으로 좀 나눠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트레인 셋을 가지고 우리의 그 평점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 셋으로 구분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트레인 셋으로 나눈 75대 25 정도로 데이터 셋을 나눠서 그것으로 평점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유저 베이스드 컬래버러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데, 일단 이제 코사인 유사도, 즉 사용자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대 사용자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고요. 그러면은 컬럼도 다 사용자고 로우도 사용자니까 이 대각선 방향은 전부 1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는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자 간의 유사도 테이블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추천 대상이 되는 사용자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할 때 어떤 그 레이팅을 이 사람이 부여할지 이제 그것을 예측해 보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는데, 일단 그 특정 사용자를 주었으니까 추천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주어지면은 그 사용자하고 위에서 그 사용자 간 매트릭스, 유사도 매트릭스를 만든 것에서 예를 들어 1번 사용자와 다른 모든 사용자 간의 유사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컬럼 쪽으로 가져와도 되고 뭐 로우에서 가져와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특정 사용자와 다른 모든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가져왔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추천 대상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 그 평점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 그 사용자들을 제거하고 실제로 그 영화를 추천한 그 사용자들만을 이제 남겨가지고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에서도 영화를 평가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유사도 값을 일단 제거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유사도가 높은 K명의 사용자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동일한 영화를 평가를 하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구하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은 그 시밀러리티 사용자의 유사도 값을 이제 빼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 순으로, 즉 그 유사한 아이템을 평가했던 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유사도 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제 상위 n개, 우리가 k, 예를 들어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니까 k 값을 뭐 몇 개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위 k개의 사용자가 골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까지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됐고, 여기서 그 사용자 편향 같은 거 다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용자 편향이 무시가 된, 그러니까 평균 값이 무시가 되면은 그냥 임플리시트 레이팅을 이용한 추천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익스플리시트 레이팅을 이용한 추천 공식이 사용자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균 값을 빼주는 거였는데, 일단 지금은 그것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 공식을 적용해서요.
요 가중평균, predicted rating은 간단하게 분자에 있는 공식은 여기 사용자, 상위 n개의 사용자, 즉 V에 해당하는 탑 유저들하고 그 다음에 이 탑 레이팅스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유사도 매트릭스 그 두 개를 내적을 해주면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탑 유저들의 합으로, 즉 그 유사도 합으로 이제 나눠주면 이렇게 predicted rating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위에서 쭉 구했던 여기까지가 다 구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뭘 했느냐, 어떤 특정 사용자한테 어떤 특정 그 영화를 추천했을 때 어떤 레이팅을 이 사용자가 부여할 것이냐라는 그 예상을 지금까지 하나의 사용자, 하나의 영화에 대해서 쭉 계산해 왔었죠. 자, 이걸 일반화해 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영화를 추천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팅 매트릭스와 유사도 매트릭스가 있을 때, 자, 그때 그 예상되는 expected rating이 얼마냐라는 것을 반환해주는 함수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일반화된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일단 파라메터로 받은 추천 영화가 이 레이팅 매트릭스에 있느냐, 그거 일단 확인해보고, 만약에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죠? 콜드 스타트, 즉 이 레이팅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우리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의 약점이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다. 즉 새로 등록한 아이템 또는 새로 등록한 유저,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유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추천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여기 무비 아이디가 레이팅 매트릭스에 없다는 거는 새로 등록된 그 영화라는 거죠. 한 번도 평가가 받은 적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인 경우에는 무조건 3 기본 평점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그냥 반환해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위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구현했던 그 내용들을 전부 그대로 일련의 함수로 이제 묶어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 개수를 지정하지 않았다, 파라미터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전체 모든 유사도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니어리스트 네이버 개수를 정해준 게 있다, 그러면 그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 순으로 정렬하는데, 이것도 위에서 우리 구현했던 그 순서 그대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n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0은 아닌데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n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것도 기본 평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위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드 구현했던 그 알고리즘을 특정 사용자와 특정 무비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화해서 묶는데, 단지 이 안에서는 이런 콜드 스타트 문제라든가 이런 예외 처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3점을 평점으로 주는 그런 형태의 예외 조항을 추가로 해서 함수를 만든다. 그것이 이제 그 위에서 한 줄 한 줄 코딩했던 것과 이렇게 함수를 묶었을 때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12번 유저한테 203번 영화를 추천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레이팅, 또 166번 유저한테 뭐 346번 영화를 추천했을 때 예상 레이팅,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화된 함수를 이제 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저 함수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고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자, 이때는 우리 그 테스트 셋이라고 25,000개 띄워놓은 거, 그걸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테스트 셋에 보면은 이제 사용자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페어링을 해가지고 위에서 우리가 만든 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 함수 UBCF KNN 모델, 요 함수에다가 하나씩 요 페어링 25,000건에 대해서 넣어주면은 그 예상되는 예측 값이 나올 겁니다. 그 예측 값이 이제 Y 프리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보면 레이팅이 있어요. X테스트의 레이팅이 실제 요 사용자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실제로 평점을 부여한 실제 평점이기 때문에 요 예측값과 실제값 요 두 개 사이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스코어까지 다 구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로 바꿔주는 거는 요 K라고 하는 몇 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그 유사한 사용자를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갖고 이제 추천 시스템의 스코어를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전부 함수화돼서 일반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추천을 할 건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전에 컨텐트 베이스드 필터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함수들을 만들고 이러한 레이팅 매트릭스를 다 만들고 유사도 매트릭스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용자가 안 본 영화를 추천하기 위한, 평가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결국은. 예. 자, 그래서 사용자가 평가한 이력이 없는, 즉 그 평점이 없는 그 영화들을 골라냅니다. 그게 unrated movies고요. 그럼 결국은 이 사용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가한 적 없는 그 영화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추천할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되지 않은 영화에 대한 이제 평점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예상 평점에 따라서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높은 순으로. 그렇게 해서 무비 아이디를 영화 제목명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추천이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전부 하나, 한 레코멘드라고 하는 함수로 묶어버려요. 그래갖고 유저 아이디 주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아이템을, 몇 개의 영화를 이제 추천할 것이냐까지 하고, 그 n 네이버 k 값은 몇 개를 줄 거냐라는 것까지 다 일반화 해갖고, 자, 요거는 위에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코딩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줬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몇 개의 영화라는 것까지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n 아이템스에 해당하는 영화를 레코멘드를 이제 해주게 되면 결국은 2번 유저에 대해서 2번 유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는 영화 5개를 추천을 해줘. 그러면 이제 5개의 한 번도 2번 사용자가 본 적 없는 영화에 대한 예상 평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유저 베이스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고요. 자,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단지 요 K값,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랬죠. 튜닝 대상이라고. 그래서 최적의 K값이라는 건 결국은 RMSE가 최소화되는 그 값이 최적의 K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작은 RMSE가 얼마인지를 한번 돌려봅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할 텐데 한 30개 정도의 셀인데 실제로 내용은 좀 복잡하죠. 자, 이것을 한 줄 한 줄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